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 문화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국에 우리 복지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안중원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문화예술 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해오신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송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매사업에 손을 댄 적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약 한 15년 이상 전국적으로 장애인 중매장애로 좀 이름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 후에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운동과 인권 운동을 거쳐서 2003년서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으로 지금까지 쭉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계신 이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1982년에 이제 모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 애청자들이 이제 모인 방송 팬클럽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3년에 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그 우리 장애인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신개념의 문화를 통한 실생활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 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시키게 하는 문화예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도협회와 지부를 가진 전국 조직인 만큼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 간의 이 긴밀한 소통이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우리 조직 체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시도협회가 12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시군구 지부가 약 50여 개 정도 이렇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 해서 시도협회, 그 다음에 시군구 지부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또 부서대로 부설 이제 기관들이 이제 전문 무슨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각 지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통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돼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각자 여건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는 이제 뭐 매달 뭐 회의를 통해서 시군구 회의를 통해서 지역으로 모이는 게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늘 뭐 어느 단체라 있는 1년에 한두 번 총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전국적인 행사가 저희가 많으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각자 할 일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많이 서로들 보면서 서로 배우고 또 건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함께하는 뭐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 많이 있나요? 있죠. 일단은 이제 문화예술 쪽에 이제 전용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국 장애인 문화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 문화 체험인데 각 지역별로 이제 독특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나 축제에 우리 장애인들,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가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문화단체니까 어떤 문화가 그 지역 고장에 이렇게 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가 그거를 경험도 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죠.
네, 이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장애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문화와 예술하면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장애인들도 문화를 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래서 문화를 접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생각을 할 때 장애인들의 가장 약점이 이동권에 관한 접근권에 관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접하려면은 내 집 가까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이서 문화를 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그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하게 그러니까 시설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있는 시설을 12번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에 맞는 특별 맞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를 접하고 예술을 접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게 우리 협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 전국적으로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지역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또 장애 유형별로 뭐 시청각 장애인들한테는 또 시청각 장애에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맞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술을 문화를 전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흔히 하는 뭐 서예 교실도 있고 뭐 그림을 하는 그러면은 뭐 민속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각종 또 공예들도 있고 흔히 하는 뭐 노래교실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못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개발한 뭐 향수, 조향사 같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하게 됐다가 그다음에 자기 적성이 잘 맞고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2단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직업으로 그렇게 해서 배출된 강사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또 후배들을 자기 입장 같은 그런 후배들을 또 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멀지 않은 곳에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은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협회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이런 이제 장애 문화 예술을 좀 확대하겠다 하는 기반 조성 사업이죠.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밖에도 또 기대되는 다른 효과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장애인 자신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거를 통해서 뭐 이런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하니까 그게 이제 영원히 직업이 되고 하나의 일자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를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고 내가 일단 즐거움을 찾는 일이니까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여가를 통해서 즐기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즐겁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도 들어오고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문화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건 즐기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내가 먹고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는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항상 여러분들 자신이 즐거워지는 일입니다.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또 이 국민 모두가 평등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한 또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문화예술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네. 교육의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네. 이런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도 그렇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인데 예. 앞에서도 뭐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그 신체적 장애 때문에 네. 이게 교육에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네. 거기에는 뭐 신체적 핸디캡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후원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거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걸 단순히 그냥 물질로서 돕는 거는 이제 또 시대가 또 많이 발전한 만큼 그것도 좀 다른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쪽 관련해서 후원인들을 집중 유도한 결과 이제 장애인분들이 우리 이제 협력사하고 같이 해서 교육 카드를 갖다가 우선 제공을 하셔요. 아, 교육 카드요? 예. 그건 이제 인터넷으로 받는 교육 카드인데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그거를 전달하고 그걸 전달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죠. 네. 이분들이 잘 그 교육 카드를 활용을 해서 잘 할 수 있는가. 전달만 했는데 그분들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달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서 또 다른 더 위에 그런 고급화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에는 또 그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드려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나눔 교육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네. 그것이 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게 잘 활용하고 맞습니다. 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걸 남 하는 거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거를 내 거로 만들겠다는 그런 좀 끈기도 필요하고 집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교육이든 문화든 저걸 기어코 내가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강한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제 확고한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 네. 그 교육 카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교육 카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신가요? 그 교육 카드를 가지고 그 이제 1년 번호 이렇게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접속하면 본인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접속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이제 끝나면 그리고 이제 다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또 보이시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의 또 후원을 받아서 그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1년이 이제 평균 이제 기본 기간이고 1년 지나면 이제 그분이 만약 후원을 끊었다 하더라도 또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또 후원하시니까 그걸 마저 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최대한 계속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혹시 있죠. 혹시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원이요? 신청? 네, 신청. 신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저희도 홈페이지 통해서 이게 이제 공고가 게시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분이라 판단이 되면 그분한테 이제 카드를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달했다고 주는 행사 따로 있고 받는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거는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우리 또 정보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컴퓨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는 무료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까지 제공을 하고 있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 과정서부터 이런 교육 중고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일어, 이런 다국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통 교육 프로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뭐 좋은 분들이 강의하는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돈 내고 들으시는 프로그램과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일반 그쪽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아, 네.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예. 이렇게 뭐 나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저희 협회가 하는 거는 꾸준히 정도를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도 한때는 뭐 오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 검증이 됐고 저희 협회나 또 그런 걸 제공하는 교육카드 협회나 네. 다 뭐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이용당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또 이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 청소년들을 예.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 또한 예. 이 협회의 주된 과제 중 하나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릴 때 네. 우리 협회가 최초로 한 게 참 많아요. 예. 이제 저희들 정식 명칭은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인데 이것도 금년으로 한 지가 13년째입니다. 네. 13년 만으로 13년째니까 오래됐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셔요. 특수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주, 노래, 뭐 문학, 미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 통해서 많은 스타들이 발굴돼요. 요즘 특히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께 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결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장애라 할지라도 이 예술적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IQ 뭐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예술은 또 하나의 특별한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IQ가 이제 모자라면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를 하는데 그 판단 IQ는 지적일지 장애일지 몰라도 우리 예술을 통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전국적으로 좀 항상 크고 있는 아주 무럭무럭 크고 있는 그런 장애 예술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때면은 제가 이제 저희 행사가 다만 아쉬운 거는 예산 때문에 하루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저 낙도에 있는 친구들은 네. 그야말로 전날 새벽불부터 타고 올라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네. 저희 주최하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은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멀리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그냥 그것도요 하도 참가자가 많으면 한 곡도 다 연주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왜 노래잖아요. 흔히 보면 몇 소절 들어봐서 뭐 띵동댕이 나오든 땡이 나오든 하는 예.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심사위원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면은 그만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쉽다니까 그게 이 뭐 성적 결과를 떠나서 먼 데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네. 다 하고 싶죠. 예. 그 마음은 저희도 아는데 그 여건이 그러니까 어쩌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7월 20일 날 네. 저 대방도에 있는 여성 프라자에서 이제 금년 행사가 준비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자녀로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잘 노력하셔서 네. 내 자녀가 비록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감각, 예술적 재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키워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예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술이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사회인으로서 좀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사회인으로서의 하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예술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걱정은 고사하고 나라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그런 예가 아주 부모님들은 그냥 행복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을 보고 많은 또 부모님들이 또 그 뒤를 따라오시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우리 장애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일찍이 그 재능을 좀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네. 그걸 발굴하셔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장애 청소년과 관련해서 네. 이번에 함께 같이라는 장애 청소년 역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네. 장애인 자녀 이제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녀로 둔 이제 부모님들이 그 가족이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뭐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창안을 해서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해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5, 6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과제를 주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주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장애인이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 한해서 그 장애인과 부모 또 형제 이렇게 뭐 한 4명 정도가 한 가족으로 거기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함께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해서 2박 3일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요. 숙박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한 뭐 작년엔 뭐 서울 투어라든가 어느 또 해변에 가서 여러 가지 조개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든가 과학 체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화를 통한 자연을 통한 이제 체험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지나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족이 자녀를 둘러싼 한 가족이 다시금 서로의 입장을 또 이해도 하면서 장차 그 자녀에 대한 올바른 길도 찾아주자 이렇게 이런 생각하에 이제 시작된 것이 그 프로그램이죠. 네. 그것은 장애인 자녀들을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삼 비록 장애는 가졌어도 이 자녀가 사회에 뭐 기여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각자 역할을 또 형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장애인을 뭐 형으로 뒀다든가 누나로 뒀다든가 동서로 둔 그런 뭐 형제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이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이 가족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렇죠. 또 그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현재가 이제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또 과거를 공부하라라는 그렇죠. 이 공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극단의 발전을 위해서 나눔 연극제도 꾸준히 개최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연극제 제목이 나눔 연극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협회가 예술 분야에 대해서 최초로 한 것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연극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금년은 만 14년이 됐으니까 14년이 됐는데 14년 전에 이걸 처음 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황당한 부분도 많았고 야, 이 연극이라는 게 중증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고 이 연극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미술치료사 얘기도 했는데 네. 옛날 연극을 통해서 정신치료를 받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극은 또 종합예술이고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 연극인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국립극장으로부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모여오셔가지고 전국에 내노라 하는 뭐 인류 연출자서부터 그냥 전부 나서신 거예요. 이 지원을 한번 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이래대가 태동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 연극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거의 최초인 것 같았어요. 근데 장애 극단처럼 연극을 하고자 하는 군데는 몇 군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일을 우리가 뺏는 개념이 아니고 네. 그분들한테 무대가 없으니까 무대를 마련해 주자는 개념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분 우리 전문 연극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도 했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을 해서 14년, 15년 동안을 계속 이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장애 연극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 일반 예술인들도 예술을 통해서 뭐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거 어렵거든요. 장애 예술인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극단들, 단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것들 못할 짓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 그 연극을 불편한 마음으로 연극을 하겠다고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연습하고 그러다가 하고 그러다 무대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무대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취직했다가도 연극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직장 네. 충실히 못하고 그러다가 뭐 문제가 되면 직장 다시 죄송하지만 양이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고 진짜 좋으니까 하지 연극 자체가 네. 그 누가 시켜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장애 배우들이 그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문화협회에서 뭔가 연극을 멋있게 만든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 극단이나 배우들한테 꾸준히 무대를 제공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나눔연극제는 계속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눔거제에서 파생된 것이 작년에 이제 뮤지컬도 했었고 네. 뮤지컬도 일반 배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뮤지컬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예. 장애인 배우들을 선정해서 일반 극단에다가 심어서 그들이 직접 전문인들한테 받도록 그런 것도 했고 네. 반대로 일반 연극 전문인들을 장애인 극단에다 보내서 기본부터 가리키는 뭐 이런 것도 해서 그래가지고 작품을 하나 완성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하면서 네.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뭐 다채롭게 하셨네요. 수억 원 들여가지고 기획 제작도 해봤고 그러고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네. 뭐 투자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돈 있으면 수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극단이나 배우들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연극은 우리가 좀 유명한 그런 연극제 같은 일반 연극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극제로 우리 나눔제를 발전시켜서 그 배우들한테 꾸준히 극단들한테 무대 제공하고 배우나 스태프진들한테는 상으로서 보상을 좀 해서 격려해주고 그런 쪽으로 연극제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연극을 네. 하고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게 낫지. 우리 협회에서까지 나서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뭐 극단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가끔가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 뭐 기획을 통해서 뭐 이렇게 커다란 무대는 한번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협업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도 나눔 영역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이 매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을 개최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예술대상도 올해 10월에 13회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대표 사업 중에 대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오래전에 어느 이제 백상 예술대상이라는 걸 구경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부럽더라고. 부러운 거는 고사하고 왜 우리 장애인 예술가들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우리 장애인 예술가들은 저런 기회가 안 주어지나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결심을 했죠. 내가 우리 협회가 저보다 더 멋진 상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공신력 있는 상을 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 3, 4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회 대회를 13년 전에 했는데 그때 장소 엄청 찾아다녔어요. 어디가 좋은가. 저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 무역센터서부터 뭐 공항 컨벤션, 뭐 올림픽 컨벤션 다 가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 저 그 정도 시설들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일산 킨텍스. 킨텍스에 가면은 이제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로 쓰는 게 그 3층인가에 있었어요. 그걸 갖다 통으로 전세를 냈죠. 이틀간 하루에 빌리는 삭이 보통 그때 뭐 할인해줘서 3천만 원. 그 이틀 빌리면 한 6천만 원 그냥 날라가요. 상당한 돈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가 뭐 지원 받은 것도 없이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표방했던 가장 좋은 장소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화려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장관이 상은 내려주셨어요. 전체가 한 6개 부분 됐는데 6개 부분은 다 안 되고 장관상 2개를 줬는데 2개는 쓸 데가 없다. 다 주려면 다 주고 그냥 하나만 쓰겠다 해서 하나는 반납하고 왜냐면 이게 상에 격이 있다 보니까 그 2개만 어떻게 주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우리가 4개 부분이 있는데 4개 부분에 뭐 어느 부분 따로 떼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상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그러고서 3회를 했어요. 일산 킨텍스에서 3회를 연거푸했죠. 그 돈 들여가면서 그래도 뭐 협회에 있는 재정은 다 떠나다 봤어요. 있지도 않은 재정 뭐 빚내고 뭐 신세 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4회째 되니까 내가 수관하던 대통령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상 나오니까 총리상은 당연히 따라 나왔고 그 밑에 장관상은 달래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부문이 이제 정식으로 공식 정부 포상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그를 받는 자격은 우리 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서 그때 당시 이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완전 프로들만 되게 되는데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 조사를 와 그분들이 과거 활동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내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건데 심의 과정이 어렵냐면은 1차 심의는 전국 시도 지역자치단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도지사 이런 분들 하고 그래서 이제 추천해서 올려보내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 이제 그 4개 분야 예술 전문가의 전문가 4분에다가 장애인 계자 몇 분, 그 다음에 또 언론 계분 해가지고 13분이 이제 구성돼가지고 심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선순위로 해서 각 부분 3명씩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 보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장관상은 거기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상하고 총리상은 또 행안부로 넘어가죠. 그래서 3차, 4차로 거치네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1차 심사부터 그 행안부에서 대통령이 결정되기까지가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동안.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인터넷에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또 공지를 하죠. 이분이 이런 상 받는데 의견 없느냐. 의견 있으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해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지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최종 이제 결정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죠. 네, 정말 공정한 절차를 결정해요. 네, 심의 구성서부터 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다른 사람이면 내가 주는 줄 아는데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지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애 예술인들의 긍지가 정말로 높아지셨어요. 위상 자체가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시상을 한번 받으면 그분 예술적 가치 같은 게 달라지고 예. 그래서 진짜 장애 예술의 자존심처럼 만들어졌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래 뭐 아카데미상이 이제 뭐 그쪽 영화 쪽에서는 최고상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상 트로피를 다른 말로 오스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그 예술대상은 원래 이름 예술대상이지만 그 상의 트로피 이름은 따로 있어요. 트로피가. 그래서 피닉스라고 불사조.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불사조 같은 정신을 기리려고 네. 피닉스라는 상 이름으로 트로피가 아주 근사한 트로피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상예술대상 못지않은 좋은 상을 만들고 싶었다. 지금 보면 이제 한 14년 했는데 보면 올해 백설대상보다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네.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네. 대통령상 이런 거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상은 전 부문이 그 정부 포상이고 예. 거기에 국회의장님 상 하나가 있고 헌법 쪽에는 헌법재판소장님 상까지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니까는 뭐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그분의 순회 상에 다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전부 다 일정 심사를 거쳐서 네. 저희 문화협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각 정부상은 문화적 광고 한번 통해서 결정이 되고 네. 국회의장상은 국회에 가서 결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장님은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 상을 내리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권위나 모르는 분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갔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협회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자존심이 됐습니다. 네. 막 그 작년까지 좀 하나 아쉬운 건 예산이 적어서 상금이 좀 미약했었는데 네. 그 상금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기다려도 정부에서 예산은 안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상금도 못지않게 빚을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상금도 총 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예. 금년에 총 상금이 3,600으로 3배를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상 대상이 뭐 돈 가지고 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 1,200만 원까지 올라갔죠. 상당하네요. 작년에 300만 원에서 1,200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럼요. 근데 이게 뭐 돈도 돈이지만 네. 모든 거는 그 어울리는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네. 대상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협회가 좀 힘들더라도 그거는 세워드리자 하는 게 개념에서 그렇게 금년부터 상향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장애인들의 예술문화 그 저변 확대에 아주 큰 그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들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지원센터인데 네. 그건 뭐 어떤 거냐면은 아까 문화를 접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처음에는 구경하기조차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저게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해봐야 알아요.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해봐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 분들도 문화를 접할 권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주냐면 그들은 이동권에 제한이 있으니까 가장 기회를 주려면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뭔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신체적 약점이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의 개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시설들, 장애인 시설 아니라도 됩니다. 일반 문화 관련 시설, 뭐 전국에 날아가면 문화센터도 많고, 뭐 백화점에도 있고, 뭐 시장에도 있고, 또 뭐 구마다 자치센터도 있고, 뭐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은 장애에 뭐 문제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들한테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네. 전문 지도자도 파견을 하고 거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개발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재원을 통해서 누구나 내 근처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저희들 문화예술 지원센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 여러 가지 법적인 장벽에 막혀가지고 열리질 않아요, 잘. 네. 정부는 정부대로 보이는 사업에 위주하다 보니까 그 없는 하드 짓느라고 뭐 인심 쓰느라고 장애인 문화예술 뭐 전문 센터 뭐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신경을 쓰시는데 근데 그게 뭐 돈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만드는데 뭐 돈이 뭐 수백억이 들어가고 천억이 들어가고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하는데 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 이게 뭐 서울에서 생기고 전국에서 하나씩 생기려면은 게다가 내가 얘기하는 우리 동네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지원센터 개념으로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 장애인 문화 예술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실현되는 일에 우리 문화협회는 전국 조직이 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방마다 이제 원래 법은 없지만 지방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법을 갖다가 많은 지역에서 만들었어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법이 만들어진 데가 15군데나 됩니다. 12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5군데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례에 따라서 법이 없더라도 조례에서 지방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일부 지방에서는 우리 문화협회 중심으로 그런 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리라 생각을 해서 좀 더 우리 노력하자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바람 이런 거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들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행복과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적이든 무슨 어떤 면에서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변에서 제가 장애인들 보면서 우리 같은 장애인을 보면서 아쉬운 거는 일을 찾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반드시 이 사회에서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주인공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열심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그리고 꼭 원하는 거 이루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